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작은 피곤함부터 시작해 비만, 2형 당뇨병, 심장질환,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불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브레인포그처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도 혈당과 관련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혈당 관리에 관한 책을 읽고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혈당은 다이어트하는 사람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은 먹어도 될까? 이 음식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 라고 매번 고민하고 혹은 누구에게 물어보지는 않으시나요? 근데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혈당 관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혈당 관리라고 하면 갑자기 안 먹던 음식들로 식단을 싹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평생 그런 음식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책 추천만 하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얻어가세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위와 소장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혈당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요.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포도당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곳이 간과 근육입니다. 간과 근육의 포도당을 저장하고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으로 축적되는데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되는 거랍니다. 포도당이란 탄수화물이 분해된 상태로 녹말, 과당, 섬유질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녹말은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녹말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는 빵, 밥, 감자, 고구마,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있고 이러한 녹말이 많은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녹말은 씹으면서 단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반면에 과당은 처음부터 단맛이 느껴지고 이러한 단맛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과당이 많은 음식에는 과일, 주스, 초콜릿, 시럽 등이 있고 과당은 우리가 섭취하면 포도당, 과당의 형태로 분해되는데 사실 과당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섭취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과당이 많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요소인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포도당이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당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지 않고 오직 지방으로만 저장됩니다. 이렇게 과당으로부터 생성되는 지방은 몇 가지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근육과 장기 사이에 있는 지방세포를 채워서 체중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간에서는 과당을 알코올을 먹었을 때랑 똑같이 받아들여서 알코올을 처리할 때처럼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기 때문에 과당이 포함된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간 자체가 기름지게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이유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당은 혈류로 이동하여 심장병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을 선택할 때 칼로리가 같으면 과당을 많이 포함하지 않는 음식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 섬유질이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녹말과 과당이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올리지만 다행히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섬유질을 먹는 건데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에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와 같은 채소와 견과류, 콩류, 통곡물 등이 있고 중요한 점은 먹어도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섬유질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싱크대를 위라고 하고 아래 파이프를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싱크대 위에 도착한 후 파이프 장을 따라 이동하고 그곳에서 잘게 쪼개져 혈류로 흡수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처럼 녹말과 설탕을 제일 먼저 먹으면 위와 장에 빠르게 도착하여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류로 급속하게 이동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사할 때 녹말, 과당이 많은 음식을 제일 먼저 먹으면 빠르게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 포도당이 혈류로 급속하게 이동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섬유질을 먼저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섬유질은 먹어도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섬유질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섬유질은 장에 점성이 있는 그물망을 만들어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섬유질은 모든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늦춰서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섬유질만 추가해서 먼저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누리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증가한 폭만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급증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혈액 속 포도당을 간과 근육으로 보내게 되고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시키며 어떻게든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없애려고 합니다. 만약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경험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완성적으로 몸의 인슐린 양이 증가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몸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호르몬이 교란돼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가 차단됩니다. 그럼 이미 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지방을 비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은 더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먹어라. 아까 섬유질은 장에 점성이 있는 그물망을 만들어서 혈당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식사할 때 제일 먼저 섬유질을 먹고 그 다음 단백질 지방, 그 다음 탄수화물, 그 다음 과당 이 순서대로 먹어야 췌장이 인슐린을 덜 생산하고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될 수 있어요. 특히 오랜 공복 후에 먹는 첫 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에 더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달달한 음식은 간식보단 디저트로 먹어라.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먹지 않았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소화관이 벽을 청소하는 소리인데 이때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자꾸 간식을 먹어주면 지방 연소 모드가 되지 못하고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저트는 식사에서 얻은 섬유질, 단백질, 지방과 결합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첫 번째 꿀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음식을 올바른 순서대로 먹고 맨 마지막에 단 음식을 먹어주세요. 세 번째, 식사 전에 식초를 먹어라. 식사 전에 물에 식초를 타서 먹으면 혈당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줘요. 이상적으로 식사 20분 전후로 먹어주는 게 가장 좋고 치아 손상 방지를 위해 빨대로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초는 위액보다 산도가 낮고 코카콜라나 레몬즙보다 산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위 내벽을 손상시키진 않지만 소화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식사 후엔 움직여라. 식후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움직이는 근육으로 포도당이 이동하게 해주는 건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 식후 70분쯤이므로 그 이내에 언제든지 움직이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못 먹고 달달한 걸 바로 먹어버렸을 때도 걱정 마세요. 먹고 난 후 움직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거예요. 여기까지 글루코스 혁명의 북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길 바라고 기회가 되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